아빠, 나 사고 났어. 사람 다쳤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수없이 봤고 주변에서도 조심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달랐습니다. 제 이름, 주소, 아들의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아는 그들 앞에서 저는 한낱 불안에 떠는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3천만 원을 송금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막아낸 보이스피싱의 전말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63세, 은퇴한 지 이제 2년째입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텃밭 일도 하고 손주들 돌보는 재미로 살고 있죠. 아들은 35,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통화하는 사이입니다. 그날도 오후 2시쯤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장 보러 나간 상태였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요즘 택배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아들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목소리 톤도 말투도 뭔가 익숙했어요. 아빠, 나야, 나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너 괜찮아?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자식이 위급하다고 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요. 나 차 운전하다가 사람 쳤어. 상대가 많이 다쳤대. 지금 경찰서 앞이야. 뭐? 경찰서? 너 다친 데는 없어? 나는 괜찮은데 아빠, 지금 검사님이 옆에 계셔. 합의금 이야기하고 있어. 빨리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정말 아들 같았고 무엇보다 아들이 위험하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서울5지방검찰청 교통사고 전담 김호호 검사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공무원처럼 말이죠. 지금 영장 검토 중인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3천만 원을 2시간 내로 송금하시면 구속은 면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지금 당장요? 네, 수사 절차상 시간이 촉박합니다. 늦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도 문제지만 아들이 구속된다?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내 계좌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수사는 현재 보안 수사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요? 만약 알리시면 아드님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고 아버님도 범인 도피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 이름뿐 아니라 주소, 아들의 이름, 심지어 아들의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로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검찰청 공식 앱입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정말 서울지검 대표 번호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발신 번호 변작 기술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 속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검찰청 수사지원 앱 설치라는 문구가 떴고 설치 버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정상적인 절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앱을 설치하자마자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설치 완료하셨죠? 이제 원격으로 송금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버튼 누르세요. 네, 지금 누릅니다. 그 순간부터 제 핸드폰 화면은 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모든 게 노출된 것이죠. 인터넷 뱅킹 앱 실행해 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1,500만 원이네요. 부족한 1,500만 원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 예금을 깨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일단 1,500만 원 먼저 송금하시고 나머지는 30분 안에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계좌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계좌번호를 받아 적고 이체 금액의 1,5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순간에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아버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영장 발부 직전입니다. 빨리 송금해 주세요. 심지어 배경에서는 사람들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전화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말 검찰청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안 건데 그것도 다 녹음된 효과음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장보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뭐해?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검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내에게도요? 하지만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금방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야, 잠깐만. 저는 손으로 아내를 제지하며 다시 전화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제 핸드폰 화면을 보려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가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계속 재촉합니다. 아버님, 이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빨리요. 제 손은 이체 확인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만 있으면 1,500만 원이 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금 당장 끊어.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아들이. 끊으라고. 그리고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 아내는 제 손에서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끊으면 아들이 구속된다고 검사님이 그러셨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냉정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검사가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해? 그게 말이 돼? 그 한마디에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검사가 직접 전화로 합의금을 요구한다. 계좌로 송금하라고. 게다가 2시간 안에? 야, 뭐 하는 거야? 왜 안 보내?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아까의 차분하고 권위 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송금 안 하면 아들 구속이야. 알아들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10초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걸려왔습니다. 또. 5분 동안 27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송금은 안 합니다.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송금 안 하시면 정말 구속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30분 안에 연락 주세요. 현금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수거원이 직접 가겠습니다. 현금 수거? 그때서야 저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아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까 전화 왔던 그 번호가 아니라 제 연락처에 저장된 아들의 진짜 번호로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멀쩡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집이요. 게임하고 있는데요. 왜요? 사고 난 거 아니야? 경찰서 간 거 아니고. 네? 무슨 소리예요? 저 집에서 게임 중인데요. 혹시 아빠가 이상한 전화 받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아빠?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빠가 깜빡했나 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만약 아내가 제 핸드폰을 보지 못했더라면, 만약 아내가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1,500만 원을 날렸을 겁니다. 아니, 그들이 요구했던 3,000만 원 전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수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이름, 주소, 가족 관계까지 다 알고 접근하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제 개인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한 게 분명했습니다.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발신번호 변작 기술도 사용했을 겁니다. 실제 검찰청 번호처럼 보이게 조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와 전화는 모두 서울지검 대표번호로 표시됐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진짜 검찰청에서 온 전화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안 앱이라고 설치하게 한 건 사실 악성 앱입니다.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앱을 통해 송금까지 했다면 제 모든 계좌 정보가 노출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가진 모든 돈을 빼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경찰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목소리를 AI로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요즘엔 몇 초짜리 음성 샘플만 있으면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들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도 네, 진짜 아드님 목소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SNS나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통화 녹음 같은 걸로 목소리를 수집해서 AI가 합성한 거죠.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짜처럼 들렸던 건 정말 아들의 목소리를 복제한 거였습니다. 경찰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도 다 연출입니다. 검찰청 같은 느낌을 주려고 사무실 소음, 전화벨 소리, 사람들 대화 소리 같은 걸 녹음해서 틀어놓는 거죠.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처럼 고령층을 타깃으로 자식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다음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 검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돈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당신이 그렇게 당황한 모습 처음 봤거든. 맞습니다. 저는 평소 침착한 편입니다. 그런 제가 그렇게 쉽게 흔들렸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보이스피싱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가족이 위험하다는 그 한마디 앞에서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검사, 경찰,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명목으로도 공공기관이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수사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정식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출석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전화가 울려도 일단 끊고 내가 아는 번호로 다시 건다. 발신 번호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서울지검 경찰청이라고 떠도 믿으면 안 됩니다. 만약 정말 필요한 전화라면 끊고 나서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를 찾아 직접 걸면 됩니다. 1에서 2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링크 앱 설치 원격 제어는 100% 의심한다. 공공기관은 절대 문자 링크로 앱을 설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안 앱, 수사 지원 앱, 피해자 지원 앱 같은 건 모두 가짜입니다. 화면 공유, 원격 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 한마디를 정한다. 우리 가족은 긴급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암호 문장을 정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미역국 맛있었어.
같은 가족만 알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장이요. 만약 전화로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암호 문장을 먼저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AI가 목소리를 복제해도 우리 가족의 추억까지는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5번째, 만약 이미 보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후 신고한다. 실수로 송금했더라도 빨리 움직이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서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골든타임은 30분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 돈을 보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50에서 70대 고령층이고 평균 피해액은 2,800만 원이 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고 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설마 내가 속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AI 기술, 개인정보 유출, 심리 조작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통화하세요. 요즘 이런 사기 전화 많이 온대.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나쁜 겁니다. 신고하세요.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사이버수사국 모두 도와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전화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신히 끊었습니다. 아내 덕분에요. 하지만 다음번엔 아예 그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 급하게 돈 요구하면 일단 끊기. 가족에게 직접 확인하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합시다. 감사합니다.